티점님 그 AI 소식 괜찮을까요? 많긴 한데 빠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줄일까요? 아, 줄이려면 뭐가 줄이는, 일단은 저 첫 번째 건 아니, 근데 네. 어차피 저거는 뭉쳐서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 브라우저 예, 쪽은. 예. 그러네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깐부 회동은 뭐 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할 만한 얘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했다, 네, 없을 것 같아서, 회동을 했다, 치킨을 먹었다, 저 네, 깐부 치킨은 치킨에 먹었다. 그, 물 탄다고 그거 됐다, 뭐, 세트를 내놨다, 어쩌고저쩌고, 네, 예. 아, 예. 주류 독감 야, 세트. 이게 뭐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야심한 월요일 밤. 사실은 제가 음, 캐나다를 갔다 와서, 아니, 원래는 캐나다 가기 전에 편집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리뷰도 같이, 그 아이폰 리뷰가 같이 맞물려 있어갖고, 일단 돈 받는 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차게 실패를 하고, 지금 편집은 끝났는데 아직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발행 일정도 다 꼬였고, 그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뭐, 시간적으로, 시간이 놓쳐서 문제가 될 게 있나는 없고,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되겠죠. 얘는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또 블루님이 나와주셨어요. 뭐, 이따가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네, 사실 이것도 되게 늦은 얘기인데, 이따가 할 M5 얘기 때문에 컬러스케일 블루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네, 참,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블루님께. 사실은 제 와이프가, 폰을 바꿨습니다. 17로 바꿨어요. 일반 17로 바꿨는데, 그거를 샀거든요. 저 반사 캐스링 프로를 샀는데, 제가 딱, 이 박스가 왔어요. 딱 받았는데, 왜 이렇게 커? 이런, 박스가 아이폰 박스보다도 커서,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커졌더라고요? 아, 네네네. 이유가 있었나요? 그 어플리케이터가 사이즈가 커진 게? 아, 그 기존에 쓰던 게 지금 거 붙이기에는 약간 오차가 있어가지고요. 엄청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와이프가 붙이더니만 저 피드백을 하나 주셨어요. 네. 필름, 유리만 따로 파는 건 어떻겠냐? 아, 나중에 좀 준비를 해 보려고요. 네, 어차피 어플리케이터는 계속 쓰니까, 뭐 네. 만약에, 어차피 같은 기종 하고, 뭐, 여러 번 이제, 사실 제 생각에 이제, 강화 유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모품의 그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쓰다 보면은, 뭐, 흠집도 나기도 하고, 물론, 흠집이 안 나려고, 모두들 열심히, 뭐, 블루님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나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어플리케이터는 이미 있는 거 그것만 사도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그렇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하여튼 네. 반석 캐스링 프로 좋으니까 사세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 네. 자, 일단은 팔로우부터 할게요. 팔로우 첫 번째 게 이제 워너브라더스 얘기를 저희가 몇 번 했는데, 티점님 드디어 공식적으로 우리 메가케어가 공시가 떴더라고요? 이게 10월 21일인데, 그때 이제 우리 전략적인 대안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웬만하면은,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그냥 여러 군데에서 눈길을 주고 있다 정도였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루머만 다 여기저기서 카더라만 돌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네. 다 관심 보인다고 딱 하더라도 다 카더라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주니 안 팔 수가 없네? 이러면서 이제 팔겠다고 내놓았는데, 일단은 내놓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이랑 스튜디오 사업,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그냥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했으면 워너브라더스랑 디스커버리를 또 쪼갠다는 소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또 그게 또 완전히 워너브라더스랑 디스커버리랑 쪼개는 게 아니고 다 합쳐놓은 상태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촬영 부분이랑 방송 부분을 쪼개는 거여서, 예, 그런 차이가 살짝 있겠죠? 그러면 HBO는 워너브라더스 쪽에 붙을 것인가 디스커버리 쪽에 뭐 하여튼. 예,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다는 애들이 누구였죠? 지금? 여태까지? 일단 최근에 나온 데는 이제 컴캐스트랑 그 다음에 저기 넷플릭스 두 군데가 나왔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스카이댄스가 예전에 파라마운트 인수할 때 썼던 뭐라 그래야 되죠? 자산 메가. 매각 인수단체, 예, 그쪽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산 매각이라는 단어에 조금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닙니다. 자꾸 예, 요즘 따라 전회사 생각이 자꾸 나는데, 뭔가 자꾸 그런 관련해서 뭔가 일이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뭐 하여튼, 네.
뇌리에 깊이 박힌 거는 원래 뭐, 지난 2년을 아니, 2년까지 아니고 한 10개월을 개고생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데. 예. 하여튼 뭐, 디스커버리, 여기는 워너브라더스는 참 뭐랄까, 참, 뭔가 운명이 기구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진짜 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한때 뭐, 저기, AOL 타임 워너, 뭐, 그 다음에 이제 AT&T 타임 워너, 지금은 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했다가 또 뭐 했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뭐, 애플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예. 뭐, 네.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에 계속되는 그 시기. 이것도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다루는데, 네. 뭐, 청문회에, 이제 높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랑?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청문회 나가셔서, 사실 근데 국회 청문회도 그걸 하나 모르겠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사합니다. 미국은 하던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하던데,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형사적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자리에 나가셔서, 카카오백의 이제 업데이트는 기술적으로 롤백을 할 수 없다. 이게 근데 이 기술적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모호하죠. 저희가 눈은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9버전으로도 이게 업데이트 맞고 9버전으로 버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직 카카오톡을 잘 쓰고 있는 걸 보면은 과연 이게 기술적인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말에 포괄적인 게 이제 자기네들 광고 얘기, 기술인가? 기술적인가? 네, 여러 생각이 드는데. 블루님은 이거 카톡 업데이트 하셨어요? 네, 저 자동 업데이트가 걸려 있어서 그냥 되게 초반에 쓱 하고 올라갔었어요. 사실, 약간 할 말 하나 아니던가요? 좀 써보니까. 그냥 뭐 사실 저는 원래도 근데 친구 탭에 잘 안 들어갔어가지고 근데 들어가면 좀 당황스럽긴 하죠. 사실은 뭐랄까 차라리 기본을 그냥 채팅 탭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채팅 탭을 그냥 기본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친구 탭을 잠깐 켰다가 롤백 안 하겠구나. 사람들이 다 적응해버렸다라고 이제 그것도 있죠. 예, 조금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보니까 체류 시간이 2분이 늘었대나? 그래갖고 또 자화자찬하고 있던데,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업데이트 이후로 체류 시간이 2분 늘어났다고. 이 와중에 무슨 개발자가 카카오톡을 진짜로 롤백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롤백에 성공을 했다가 영구 밴을 먹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APK로 이제 하나 만들어갖고 100% 했어요? 공개하셨다가 아마 비슷하게 저것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도 광고 차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리벤스 요런 거 있었는데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다운받아서 썼더니 로그에 남겠지. 처음엔 디도스를 당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아예 밴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그 버전이 다 로그에 남을 테니까 다 추적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에픽과 구글에 관련 소식인데 갑자기 얘네들이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에픽과 구글의 이제 법정 다툼은 에픽과 애플이 했던 것과 달리 이제 거의 구글이 완패를 당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30% 내놔라이지만 구글은 이제 몇몇 이제 좀 큰 애들이랑은 이제 좀 그거를 샤바샤바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나오면서 이제 형평성 논란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에픽과 이 구글의 이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배심원이 조금 더 이제 에픽에 좀 더 동정적인 그런 동정표를 많이 몰아줬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구글이 패했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에픽과 구글이 합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합의 내용이 대충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런 수수료 자체를 원래 얘네도 아마 30%였을 건데, 이제 20% 기본적으로 20% 그리고 이제 구독
구독 기간이 길어지면은 9%까지 줄이겠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게 중요해요. 다른 이제 서드 파티 스토어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가 이제 그 합의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 스토어를 예전에는 이제 원 스토어를 하고 뭐 APK를 뭐 인터넷에서 받든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구글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 스토어를 검색을 하면은 원 스토어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원 스토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딜을 이제 2032년까지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합의가 나오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이제 저희 재판관, 갑자기 뭐 이름이, 판사가 이제 너네 좀 청문회 좀 해야겠다. 너네 다시 이게 합의 내용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이제 불러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협의가 지금 당장 공개된 합의 사항이 이 구글의 불법적인 행위를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구글이 불법적인 행위를 완전히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일단 1번 쟁점이고 2번 쟁점은 왜 니네 갑자기 친해졌는데 실제로 이제 입장문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Epic and Google are suddenly BFFs. 그러니까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best 삐리리 프렌드이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니네 베프됐니? 그래서 너네 뒤에 또 이 합의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합의 내용 이외에 또 너네 또 뒷거래 뭐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구글이 뭐 이걸 뭘 찔러든지 이럴 테니 뭐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딜을 한 걸 이 합의 외에 뭔가 딜을 또 한 거 아닌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요. 자, 고깃집 소식을 넘어가서, 이것도 좀 된 소식인데요. 좀 요즘 테마가 그러네. 애플이 F1의 미국 중계권을 혜택을 드디어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옛날에 이제 F1 더 무비 나왔을 때 애플이 노린다라는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고, 미국에 이제 2026년부터 10년 동안이고, 미국에서만 일단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쿠팡 플레이가 아마 지금 중계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그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땅콩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땅콩이 이것 때문에 이제 TV 미국 계정을 하나 파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쿠팡 플레이보다 뭐 애플이 뭘 더 잘할지 이런 건 뭐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블루님도 F1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일단 뭐 애플이 F1 영화로 재미를 좀 봤으니까 뭐 이런 자기네들 서비스 매출을 키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또 선택을 한 거겠죠. 그리고 뭐 옛날부터 이제 그냥 얘기는 있었던 건데 이제 중계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뭐 애플의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계속 그런 거 있죠. MLS,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 리그 축구도 하고 지금 하고 얘네들이 MLS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중계권을 갖고 있어서 막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이 지금 LA로 이적을 했잖아요. 저기 토트넘에서 그때 엄청나게 막 빌보드 이제 5개 광고까지 때려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의 이 판권이라는 게 옛날에는 진짜로 단순히 그냥 영화 아니면 뭐 드라마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제 이 스포츠로 넘어가고 있는 게 좀 보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약간 케이블 TV의 시대로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채널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개의 채널 하나로 묶어서 돈을 냈다면 이제 지금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돈을 또 따로 줘야 되니까 거의 더 비싼 것 같아요. 케이블로 보는 것보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두 번째 이제 고깃집 소식은 이제 좀 되게 약간 콘솔 독점작의 이제 거의 무한 경쟁이 이제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소식인데, 바로 다음 헤일로 게임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로 PS5로 나온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헤일로 캠페인 이볼브드라고 해서 25 내년이 이제 헤일로 시리즈 2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을 해서 첫 번째 게임이었던 이제 전쟁의 서막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의 서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얘 스토리만 가져오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사실상 리메이크를 이제 내년에 내놓는데 요거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가 이제 출시 콘솔에 포함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PS5로 이미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이제 포르자도 지금 PS5로 나와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게임들도 PS5 몇몇 이제 독점 게임 이제 몇몇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게임 스튜디오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퍼블리싱한 게임들이 몇몇이 이제 PS5랑 이제 스위치로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헤일로는 진짜로 약간 엑스박스로 치면 정말 프리미엄 그 급이잖아요. 진짜 헤일로, 엑스박스의 시작을 함께 했던 이제 그 시리즈인데, 얘가 이제 PS5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참 세상이 참 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뭐, 엑스박스의 누군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약간 있스가 다음 엑스박스는 약간 PC 사실상 PC인데 그냥 위에 엑스박스 레이어가 올라간 약간 PC가 될 것이다라는 좀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지난번에 다뤘던 이제 로그 LI X라고 해서 그 휴대용 이제 게임 핸드헬드인 이제 이게 에이서스 거죠. 로그 LI에다가 엑스박스 이제 그 스킨인지 뭐 런처를 설치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거랑 좀 맞물려 보면 좀 그 전략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보니까 리뷰는 별로 썩 좋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뭐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비싸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최적화가 잘 안 돼 있어서 뭐 팀덱 스팀OS 깔면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게 약간 좀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윈도우를 끼를 못하는지는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윈도우 커널만 가져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뭐 근데 이제 뭐 아마 이제 차세대 엑스박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 좀 다듬어서 나오기야 하겠다만, 근데 참 그걸 보면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뭐 최적화도 그렇고 물론 이게 뭐 에이서스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뭐 근데 내 생각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팀 OS를 깔면 더 잘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잘못 훨씬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리고 가격도 꽤 비싸죠. 엑스박스보다도 비싸니까 엑스박스 이제 시리즈 X보다도 비싸니까 이게 좀 그 문제도 좀 살짝 있는 것 같고, 예.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사실 이 독점작으로 이제는 이제 독점작으로 이제 재미 보고 있는 거는 사실상 닌텐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소니도 이제는 거의 모든 이제 이제 그쪽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로 나오는 게임들은 다 그걸로 나오잖아요. PC판으로도 다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다음 소식은요. 그 다음 소식은 잠깐만요. 창이 이상해. 고지라. 예. 창이 좀 이상해져. 고지라 -1의 속편인 -0가 발표가 됐어요. 지금 아마 지금 얘기를 듣자니까 벌써 이미 제작을 8월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없는데 거의 이제 주인공들 다 돌아오고 감독인 이분 누구셨으니 이름이 어떻게 되셨지? 안노 히데. 아니요, 그거는 저 신고리즈라고. 아니요.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을 맡고 역시 가폰도 또 쓰고요. 그리고 아마 빠르면 내년에 개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나왔죠. 개봉을 안 했다가 이제 나중에 넷플릭스로 갑자기 넷플릭스에 떴었죠. 그거가. 네, 맞아요. 예, 넷플릭스에 갑자기 떠서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이번에는 개봉을 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이게 물론 이제 이 영화가 자체가 뭐 2차 대전 직후의 이야기여서 좀 뭐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괴수 영화는 진짜 안 팔리는 나라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도 사실은 저 프레데터를 보고 왔거든요. 프레데터 죽음의 땅인가? 예. 네, 이번에 네.
꽤 재밌습니다. 꽤 재밌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괴수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확실히 사람이 좀 물론 평일이기도 했지만 사람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뭐 그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기존의 프레데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약간 이게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이제 프레데터다 보니까 사실 인간이 안 나와요. 그 영화에. 아마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15세고 이제 미국에서는 PG-13일 텐데 PG-13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이제 외계 동물들이거나 아니면은 인조인간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조인간 이게 다 여전히 다 사지가 다 잘려요. 사지가 잘리는 건 여전한데 이제 시뻘건 피가 안 나온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 15세 봤 받았겠죠. 뭐 사지가 날아다니긴 하지만 뭐 인간 피는 아니니까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재밌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좀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이제 프레데터인 그것도 재밌었고. 뭐 하여튼 다시 고지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네, 괴수물이 진짜로 흥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개봉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번에는 좀 넷플릭스가 좀 더 빨리 공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저는 -1 재밌게 봤어요. 저 사실 넷플릭스 되기 이전부터 어떻게 해서 봤는데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고 사실 그런 2차 대전 직후 얘기고 이제 주인공이 뭐 이제 원래 뭐였지 카미카제 이제 파일럿이었는데 죽는 게 무서워서 뭐 낙오했고 뭐 이런 설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야 얘네 또 뭐 궁극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사실 근데 궁극에 대한 거보다는 확실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을 도리어 그거를 통해서 약간 사실 그 주제랑은 상당히 먼 영화이긴 합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오해를 살 만한 거긴 하죠. 뭐 이제 네. 옛날에 뭐였어요? 저 미야자키 히데오 뭐였습니까? 이 제목 뭐였지, 그거? 미야자키 하야오였구나, 하야오. 미야자키. 이름 어서는, 그대들은 뭐였죠, 그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맞나요?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들. 그렇구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그거 얘기 있었다고, 이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였네요. 이게, 그래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원작의 책 이름이었고, 뭐 하여튼. 이것도 약간 그 얘기 있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하여튼,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좀 게임 얘기인데, 이게, GTA 6가 이번에 연기가 됐잖아요. 사실 근데 GTA 게임 연기되는 건 거의 좀 전통이라서 좀 놀랍지도 않은데 지금 사실 그거보다도 지금 좀 시끄러운 게 주제가 하나 있죠. 네, 해고를 했는데 30명 정도 해고를 했대요. 근데 해고를 하는 이유가 직원들이 기밀을 유출했다. 특히나 이제 GTA는 항상 유출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계속 연기가 될 때마다 조금씩 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기밀 유출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30명 정도를 해고를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직원들이 이제 내부에서 쓰는 툴을 쓰지 않고 디스코드를 사용해갖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요 핑계로 이제 해고를 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우리가 무슨 유출을 하냐. 우리는 노조 짜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해고당한 거는 유출이 아니라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락스타가 해고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테이크2 본사 앞에서 지금 시위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주 11월 6일에 이제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해고 사유가 된 디스코드 서버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보고 있대요. 그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체 다 백업을 했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게임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쪽 변호사 주장인 거죠? 네네네. 이제 노조 쪽 변호사가 주장했고 이제 너희가 까라면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락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안 통제를 위해서 해고를 진행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때문에 지금 영국의 노조 조합
노조이라고 해야 되겠죠? 노총이라고 뭐 불러야 되나? 노동 뭐였지? 노조회? 민주노총 하여튼, 뭐 같은 노조연합? 네. 총연합? 뭐 노조연합? 노동촌연합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쵸. 뭐 그런 걸 IWGB라고 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락스타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놓고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뭐 크런치나 돌리면서 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그 시위의 연대라고 해야 되겠죠. 테이크2 앞에서 엄청 해고자 복직과 노조를 인정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락스타랑 테이크투랑 둘 다 좀 약간 크런치로 되게 악명이 높잖아요. 그 GTA 때 그쵸. 5 때도 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레드데드 리뎀션 2인가? 그것도 크런치가 상당히 심했다. 네, 그쵸.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사실은 또 결국은 이제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그 연기된 날짜라도 맞추려고 또 이제 크런치를 하게 된다. 약간 그런 건데, 저는 뭐랄까, 이렇게 할 거면 왜 이렇게 그 날짜를 뭐라 그러지? 되게 낙관적으로 정할까요? 어차피 연기할 거면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개발 사실만 발표를 하고 딱 정말 이게 물론 이제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약간 게임을 연기하는 게 이제 미민화가 될 정도면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거랑 맞물려서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 아무리 이제 GTA가 그렇게 10점 만점을 받는 그런 게임이라 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뒤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솔직히 이게 게이머 입장에서도 이게 좀, 게임을 할 맛이 날라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좀 계속 뒤에서 이제 이렇게 갈려나가고, 노조를 이렇게 혼합하고 있고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참 복잡해요, 기분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네요. 자, 곱게 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주제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이제 BMS 언더대시 A079 에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에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나오냐면, 갑자기 이제 충전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화면에 뜬답니다. BMS 언더대시 A079 충전 불가, 최대 충전 레벨 도달함, 최대 충전 레벨 감소됨, 정비 예약하세요. 그래서 이 경고 의미는 차량이 고전압 배터리 내부 상태를 감지했으며, 내부 상태로 당연히 감지하고 있겠지. 말이 이상한데, 차량이 고전압 배터리 내부가 이상한 거를 감지를 했겠죠. 말이 좀 뭔가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상태가 배터리 50% 충전 상태로 충전되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차량 주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충전 상태가 50% 미만일 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상태가 이미 50%를 초과한 경우 충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경고가 지속되는 경우 가능하나 빨리 정비를 예약하십시오. 정비를 받지 않으면 차량의 최대 충전 레벨 및 가는 거리가 추가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그런 에러가 뜨면서 서비스 센터 가시라. 라는 게 이제 그건데, 그렇게 해서 서비스 센터를 가요. 갔는데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뭐를 하냐면, 일단은 보증기간 내면은 무료로 배터리를 갈아줍니다. 근데 이제 보증기간이 지나갔다. 보증기간이 한 2년인가요? 블루님? 보증기간이? 배터리요? 예. 배터리는 8년 19만 2천 중에 선도래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8년 후는 16만이고, 롱레인지면은 19만 2천 킬로. 네네네. 네. 저는 롱레인지여서 19만 2천으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둘 중 하나죠. 구매한 지 8년이 넘었거나 아니면 주행거리를 19만 킬로 이상으로 달렸거나.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게 이제 21년식 모델 3랑 모델 Y예요. 그래서 21년식이면은 많아봤자 4년 정도 된 건데, 4년 정도면은 사실 19만 킬로 타기 힘들죠.
어렵죠. 저도 5년, 지금 제 차 5년 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거리를 커버했습니다. 아직 10만이 안 됐어요. 9만 정도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아마 아직은 보증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여튼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혹여나 진짜로 19만 킬로 이상을 타셔서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유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이게 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배터리가 비싸서 그래요. 배터리가 단일로 제일 비쌉니다. 진짜 거의 단가의 거의 한 7, 80%는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네. 하여튼 그 와중에 이제 3천만 원 내고 해주는 배터리도 이제 새 배터리가 아니고 이제 리만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remanufactured라는 말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 용어로 하면 리퍼했다예요. 배터리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배터리가 뭐 이제 아이폰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냥 셀 하나지만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몇천 개의 이제 배터리 셀을 이제 모아서 패키징을 해서 이제 이거를 패키징을 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가 되고 이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그 셀 안에 그 상태나 이런 거를 이 시스템이 이제 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건데 이제 아마 이 리만 배터리라는 거는 아마 이제 그 배터리 기존에 이제 기존에 다른 데서 문제가 됐던 배터리를 들고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셀들만 교체를 해서 이제 다시 패키징을 한 게 이제 이 리만 배터리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리퍼인데 그래서 이제 새 것도 아니고 리만 배터리면은 이 배터리도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우려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인가요? 언제였니? 아니 10월 31일이고 한참 되네. 10월 30일에 이제 대응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때 대응을 한 거가 배터리의 보증 기간을 2년은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거리랑 횟수였잖아요. 8년에 19만 2천이었으니까 둘 중 하나가 네. 먼저 도래가 해서 이제 만료가 되더라도 그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전담 채널을 이제 BMS 전담 채널을 또 신설을 할 거고 등등등등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사실상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솔직히, 리콜에 준하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배터리 이 정도. 사실 이게 BMS 오류가 지금 생각보다 이게 높대요. 오류율이. 거의 한 4분의 1? 거의 한 25%, 20에서 25% 수준으로 지금 발생이 된다는데, 사실 차량의 결함 확률이 20에서 25%면 거의, 사실 그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리콜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테슬라는 리콜을 안 하고 버팅기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이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테슬라 쪽에서 고칠 의지가 없으면은 아예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아예 없애겠다, 폐지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블루님이 제가 듣기로는 관련해서 좀 교체를 받으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었죠? 네, 이게 저는 일단은 그 21년도 21년식 차는 아니고요. 2020년식 모델 3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시는 동안 그때 찍은 사진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BMS A067 다른 에러였네요. 인데 네. 밑에 설명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이때는 근데 번역이 좀 제대로 됐었네. 차량이 배터리의 성능을 제한하는 고전압 배터리 내부 상태를 감지했습니다. 전체 성능을 복원하려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뜨고 이제 가서 고쳤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신품 배터리라고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리만인지 신품인지를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떻게 방법은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아예 그 교체를 받았었는데 사실 067이랑 뭐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쵸.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BMS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을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마 BMS는 이런 기초적인 BMS도 사실은 뭐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 80% 충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너무 뜨거우면 충전도 제한 걸고 이런 게 다 BMS에서 이제 뭐 안에 이제 iOS에 있는 BMS 이제 자체적으로 아이폰의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건데 그거에 조금 더 하드코어 버전이죠. 수천 개의 배터리셀을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셀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감지를 해서 아예 이 문제의 셀이 갑자기 과열되거나 이러면 이제 막 불나고 난리 나니까 이제 그 셀이나 이제 그 부분의 클러스터를 이게 셀을 여러 개를 모아서 뭐 하나의 이게 불익이라 그런대요. 이제 이 불익이라고 이제 벽돌 하나 이제 셀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불익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배터리 부품이라고 좀 크긴 하지만 이제 차에 들어가는 하나의 배터리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쪽 불익이랑 뭐 몇몇 불익을 꺼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제한을 거는 거죠. 뭐 50%를 건다고 하면은 한 번 주행에 한 200km 갈 수 있으려나요? 테슬라면은 한 4,500 정도 가죠. 완충하면은, 블루님? 예. 그러니까는 한 200km 정도, 200km 조금 200에서 250km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50%로 제한을 걸어버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예.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다른데 딴 셀이 또 문제가 생겨서 그쪽 클러스터까지 꺼버리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체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리콜에 준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아마 다른 업체들이었으면 지금 좀 벌써 리콜을 했어야 되고 뭐 대표적으로 저기 몇 년 전에 이제 코나 일렉트릭 불나고 난리 났을 때 그때도 계속 BMS 문제였어요. 걔는 이제 걔도 BMS가 문제였던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 그때 뭐 다 갈아줬었죠, 코나는. 근데 예,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화재가 실제로 몇 건이 이제 연속적으로 예, 있었죠. 있었고, 실제로 발생했죠. 걔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시끄러워져서 이제 원인을 조사를 해 보니 그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이제 음극 쪽에 뭐 어쨌든 그 제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해서, 근데 이제 그게 BMS가 이제 만약에 그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배터리 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BMS가 이제 뭐 걔가 약간 이상 동작을 한다 이런 거를 감지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전력을 안 집어넣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사실 이제 불이 나진 않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불이 나진 않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막 BMS 오류가 막 뜨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건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현대차의 이제 BMS는 못 잡았다. 그거를 효과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이것도 자꾸 그 BMS가 문제를 잡는다는 거는 뭐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모르죠. 알아내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원인이 내부적으로 그 원인이 파악이 됐는지 아닌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당연히 이런 게 있으면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 2천, 3천만 원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하나 팔아서 돈 번 거보다 그거 교환해주면 이제 비용이 훨씬 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자동차 기업이면은 뭐 비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안전의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회사의 그 이익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면밀한 조사가 가야 되는데 봤을 거고, 내부적으로는 뭐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시작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보면 뭐 최소한 본사에 뭔가 들어가긴 했겠죠.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해외에는 이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공론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진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뭐 극강의 뭐 저 사계절을 못 버티는 건 수도 있고 그런 거긴 한데 그것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애들한테 들어간 배터리가 문제인 걸 수도 있죠. 네, 그쵸. 근데 왜냐면 이 21년식이면은 아직 그 중국산 모델 Y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또. 네. 그쵸. 그러니까는 그 말인즉슨 그때는 이제 프리몬트에서 들여왔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들여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향 모델이랑 같은 거였을 테고, 배터리도 뭐 웬만한 이유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 쓴 거랑, 미국용 모델에 쓴 거랑 같은 배터리를 썼을 텐데, 왜 미국에서는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렇게 이슈가 크게 터지는 건가라는 게 약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지금 한번 혹시나 해서 좀 이제 네이버 말고 딴 데로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뭐 저 레딧에 몇 건이 있긴 하네요. 그 23년에 몇 건이 있었네. 23년 11월에. 이때는 뭐 그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A079 에러가 떴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랬더니 뭐 하드 리셋을 해서 고쳤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BMS 버그였던 모양이네, 이 당시에는. 이 당시 A079 버그는. 뭐 하여튼.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테슬라 본사 내부에서는 일부는 좀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뭐 한국이 지금 거의 사실 테슬라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중을 봐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각보다 많이 팔리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인구 밀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데가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사이버 트럭을 이제 처음으로 해외 출시한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그것도 웃겨.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는데 거의 두세 달을 조용히 있다가 이제 딱 리콜도 아니고 그냥 배터리 보상 2년 연장해주겠다가 끝이니까 네. 좀 대응이 사실 뭐 테슬라의 이런 고객 대응이 옛날부터 그래 니네들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게 주니퍼랑 하이랜드에서는 이게 해결이 됐냐인데 뭐 그것도 사실 또 2, 3년 뒤를 가봐야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얘기를 듣자니 뭐 이번 달에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던데. 뭐 물론 테슬라는 입항 일정 이런 게 있어서 뭐 그게 딱 그것 때문에 반토막 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참 그러네요. 좀 대응을 잘하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가 있겠습니다만 좀 오너분들은 좀 불안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뭐 블루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교체를 받으셨긴 했지만 또 그 배터리가 또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긴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참. 근데 사실 이제 8년 19만 2천에 이제 2년 추가 연장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선도를 하는 기준이 2년 추가 연장이라 그러면 사실은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가 없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정확한 원인을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어쨌든 불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를 해주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랑 구동계라고 하면 이제 내연기관차의 그 연료통부터 엔진으로 이어지는 그 동력계인데, 사실 이제 동력계를 중추죠. 사실 전기차 8년 입장에서. 19만 2천처럼 보증을 해주는 업체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좀 긴판이긴 하긴 한데 좀 엔진과 다르게 뭐 하여튼 그쵸. 높기는 하죠, 보증이. 예,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는 안 어쨌든 해줘요. 네, 맞아요. 네. 예, 엔진 같은 부분을 이 정도로 길게 이제 잡아주지는 않으니까. 그건 맞.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불이 난다거나 이런 그 안전상의 위험이 없음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검증을 했을 때 뭐 그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8년 19만 2천 플러스 2년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예전 그 코나 그 배터리 전량 교체했던 것처럼 뭐 구조적인 배터리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편하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이게 언제 뭐 실제로 불이 나서 사람이 막 죽고 다치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인 규명을 빨리 하고, 그거를 좀 투명하게 공지를 해서 불안감을 없애는? 참, 그게 중요한데, 사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미 좀 많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이게 이슈가 된지 제가 기억하는 것도 벌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달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원인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보증만 연장해주겠다가 끝인 거니까. 네. 네. 그게 참 그러네요. 우리나라 지금 네,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소식을 좀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이제 그 저가형 맥북 루머가 또 돌아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다뤘었죠. 근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화면이 맥북 에어보다 조금 작다. 그리고 이제 급이 맥북 에어보다 한 단계 아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약간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레티나인데 뭐 P3 지원을 안 한다든가 그냥 sRGB만 지원을 한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아이폰 프로세서를 쓴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아이폰 프로세서를 쓰는지는 모릅니다. 뭐 처음에 이거 루머 나왔을 때는 A18 프로를 쓴다고, 그러니까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갔던 A18 프로를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폰 17 프로가 나오서 꽤 시간이 많이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A19 프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가격이 $1,000 미만. 물론 지금 맥북 에어가 $999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약간 지금 이제 얘가 어떤 걸 교체할까라는 그것도 있고, 일단은 물론 만약에 A19 프로급의 그거를 이제 맥에 넣는다고 하면은 좀 성능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벤치마크 상으로는 그래도 M1 정도는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A19 프로면 M1보다 좋지 않나요? 멀티코어에서 거의 그냥 약간 그러니까 CPU는 A19 프로랑 M1이랑 하면 조금 앞서나 그럴 거예요, 아마. A19 프로가. 조금 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사실은 싱글 코어가 중요하죠. 특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단타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뭐 워드 프로세싱, 뭐 웹브라우징 이런 거 하면은 사실 멀티코어보다는 이제 싱글 코어가 더 중요한데, 뭐 싱글 코어 같은 경우는 M1을 압살을 하죠. 그냥 코어 디자인 자체가 한 3세대는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겠다 싶기는 하거든요. M1보다 CPU가 좋네요. 예. 그러니까 멀티코어 점수 자체도 M1보다 높고, 음. 뭐 싱글 코어는 압살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아마 GPU 쪽이 M1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GPU는 아마 M1보다는 약할 거예요. 그것도 GPU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하여튼 저는 이런 맥북이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바라시더라고요. 뭐 12인치 맥북에 그냥 넣어주면 안 되냐. 어차피 12인치 맥북 다 좋았는데 사실은 물론 저 키보드도 문제긴 했지만 저 성능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냐. 12인치 맥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능이었는데 애플 실리콘이 성능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겠냐라는 건데. 확인해보니까 GPU도 M1보다 좋네요. A19 프로가. 역시 그간 5년이죠. 5년간의 그 발전이라는 게 참 예. 무섭긴 하는데. 뭐 CPU, GPU 둘 다 M1보다는 뭐 꽤 유의하게 차이 날 정도로 좋네요. 괜찮은 재밌는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애플이 이제 이렇게 저가형 노트북을 다시 내는 이유는 사실 이제 그거거든요. 교육 시장을 다시 한번 노리기 위해서인데, 이제 뭐 지금 이제 크롬북으로 전철돼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크롬북이 아주 그냥 지금 그거를 다 하고 있는, 다 해먹고 있는 거기를 공략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그거가 굳이 아니어도 좀 이제 사실 맥북 에어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성능이 오버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게 애플 실리콘의 이제 기본형 칩도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성능 좋은 거 사면은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 A19 프로를 달고 나오면은 또 성능이 어떻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성이 어떨지 궁금해지기는 해요. 두 분은 좀 이런 거 나오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가요? 일단은 저 티또님부터. 왠지 그걸 보다가 또 보태고 보태서. 맞다. 맥북 프로 사셨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맥북 프로 샀습니다가 될 것 같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100만 원 아래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여튼 네. 블루님은 사실 메인이 16인치 프로시잖아요? 아직도 맞죠? 네. 약간 뭐라 그래, 서브 이런 걸로 할 만한가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아이패드 프로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뭐
굳이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사지는 않겠지만 뭐 그냥 가격이 착하게 나오면 일반 유저들한테는 뭐 참 좋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쵸. 배터리가, 뭐, 물론 맥북,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거나 아니면 더 가벼워지거나 예. 뭐 그게 이제 세트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들어갈 거니까 약간 그걸 것 같아요. 이 애플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셰시를 재활용하는 거, 가장 요즘 이제 팀쿡의 애플 시대에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단가를 쉽게 낮추는 방법이 옛날 바디 들고 와서, 옛날 셰시 들고 와서 그냥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격을 낮추려면은,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12인치 맥북 그걸 쓰는 거지만, M1 맥북 에어의 그 셰시를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뭐, 화면이 조금 더 작기는 해요. 지금 맥북 에어가 13.6이고 걔가 13.3이니까 조금 작은 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 그 셰시 자체도 오랫동안 썼었으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들고 약간 그렇기는 한데 뭐 일단은 뭐 저렴하면서 사실 A19 프로가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뒤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블루님이나 이제 몇몇 분들은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가 P3를 포기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뭐 물론 애플이야 뭐 디스플레이 컬리브레이션은 잘하니까 뭐 꽤 걱정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합니다만 뭐 하여튼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한번 나오면은 좀 뭐 가능하면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네. 자, 그다음 AI 소식이 많은데요, 티덤님. 이게 쉬는 동안 좀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쳐내보면은 일단 오픈 AI가 구조 재편에 성공했습니다. 7월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그 영리법인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름이 특이하던데 이게 영리법인이라기보단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과연? 근데 이제 그 헤드에는 이제 비영리 재단이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 되게 구조가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마트리오시카 수준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위에 그냥 비영리 재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이제 이 공익법인이 챗GPT랑 뭐 요런 상업적인 부분도 하면서 이제 공익 연구도 할 수 있다가 되고 이 비영리 재단의 역할은 이제 지휘 방향을 설계하는 뭐 요런 역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율이 지분이 32%였는데 이제 요 공익법인의 지분으로 바꿔서 27%로 이게 줄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투자를 받을 때 계약했던 조항 중에 AGI 조항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AGI를 달성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뭐 요런 조항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AGI의 기준을 오픈 AI가 결정을 하냐, MS가 결정을 하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협상 과정에서 외부 기업의 그러니까 외부 평가 단체의 AGI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MS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 이제 이 AGI가 선언되는 순간 아니면은 2030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참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보니까 이제 이 AGI를 판단하는 거를 이제 외부 무슨 전문가인지 뭔지를 기용을 해서 판단을 하겠다는데 누구를 뽑아요 이거를? 이게 무슨 약간 딴 팟캐스트에서 들으니까 약간 이거를 뭐 이제 AGI를 약간 그러거든요. 디지털 갓이라 그래요. 디지털 신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디지털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은 이거를 뭐 종교단체를 교황님을 데리고 와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하나님의 탕생을 이제 목도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네. 동방박사를 뽑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디지털 동방박사 이런 것도 아니고 참. 네. 그래서 참 물론 이제 AGI를
그래요. AGI를 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 그런 거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을 하는 건 좋은데, 참, 역시, 오픈 AI는 아직도 뜬구름 잡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좀 AI에 대해서 좀 시니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저희 노트에는 없었던 네. 건데 며칠 전에 챗GPT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 계속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챗GPT에 너무 광신을 해서 이제 망상과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계셔서 그중에서 7분 중에 4분은 실제로 사망을 하셨고요. 자살을 하셨고, 그런 이유로 이제 일곱 분들의 이제 유가족들이 챗GPT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봐야 되지만, 네, GPT-4를 설계하면서 그 GPT-4가 정말 핵심을 찔렀다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공감을 해줬 그 공감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을 너무 많이 빠지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픈 AI 상대로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내부 보고가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GPT-4를 출시해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챗GPT가 이제 다음 달 12월부터 GPT-4를 기반으로 한 성인 대상 유사연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위험한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네요. 네, 그쵸. 그리고 다음은 이제 챗GPT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크롬을 파냐 마냐 하다가 이제 결국 크롬 안 팔아도 된다 이랬더니 이제 열심히 이제 퍼플렉시티는 코멧을 내놨고 오픈 AI는 아틀라스를 내놨어요. 원래 이제 크롬을 사서 자기네들이 붙이려던 계획을 그냥 빠르게 크로미움에다가 박아가지고 이제 새 웹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한국어가 안 되더라고요. 자동 모음이 다 분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 있어서 웹 탐색을 잘 대신해주거나 그 다음에 물건을 대리로 구매해주고 요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고 챗GPT가 검색 결과에서 바로 이제 결과를 자기 답변도 띄워주기도 하고요. 이제 요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탐색 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 또 시작이네. 네,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직 프롬프트 인젝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요것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브라우저, 이게 새로운 브라우저 전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기반은 다 크로미움인데. 사실 크롬 사서 달려고 했던 거를 이제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바로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크롬 사겠다고 했던 거는 그냥, 명분이죠. 그냥 블로핑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브라우저, 약간 이게 좀 이 에이전틱으로 이제 이거 대신 브라우저를 해주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참, 약간 여태까지 이제 그게 어떻게 웹의 이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생각하면 이게 참 장기적으로는 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에이전틱 AI가 돌아다니면서 대신 브라우징을 해주면 인공지능은 광고 따위는 신경 안 쓰거든요. 노트를 해봤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참 그런 면에서도 큰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벌써 불안해하는 애들이 있죠. 계속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퍼플렉시티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었나? 소송일 거였는데 소송은 아니구나.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낸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에서는 퍼플렉시티가 만든 코멧이 아까 얘기했듯이 에이전트 기능이 있어서 이제 자동 클릭도 하고 이제 검색도 하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뭘 해줘라고 하면은 항상 예시로 나오는 게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다던가 요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기능이 있는데 요 퍼플렉시티가 코멧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기능을 탑재를 했대요. 그래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싼 가격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구매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경험을 저하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마존에서는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대리구매 같은 경우에는 대리구매 기능은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퍼플렉시티에서는 아마존은 니네는 그래봤자 제일 위에 띄우는 건 광고받은 것들 제일 위에 띄우고 비싼 것들 이제 띄워가지고 너희들 돈 많이 뗄 수 있는 거를 상위에다 올리지 않냐. 우리는 이제 사용자가 더 싸게 물건을 사게 하는 걸 도울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걸 불링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싸우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네 이제 AI 브라우저가 다른 사이트에서 대행을 할 때 요게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이제 뭐 계속 봐야 이건 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소송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아예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딧에서 그 퍼플렉시티를 고송을 했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레딧은 이제 자기네들 데이터 그 수익 모델로 아예 데이터를 팔아 넘기는 거를 이제 수익 모델로 삼았는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다. 요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왜 이걸 공짜로 쓰니? 라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레딧에서는 확실하게 소송을 했고 퍼플렉시티에서는 있는 거 쓰는데 뭐가 문제냐? 또 시작이네. 이게 그 모든 저 AI 그거의 무적의 이제 방어는 디펜스는 그겁니다. 저 페어 유즈, 공정이용. 사실 모든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등장하는 소재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레딧 같은 경우는 구글이랑 옛날에 그걸 했었죠. 네, 구글도 했고 엔트로픽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좀 퍼플렉시티가 좀 약간 AI 기업들이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질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용서보다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쉽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질러놓고 이제 뭐 소송 당하면은 뭐 소송 당하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퍼플렉시티가 좀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거가. 특히. 네. 저거네. 레딧에서 데이터를 사가는 건 오픈AI랑 구글이고요. 네. 엔트로픽은 한번 또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걸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엔트로픽에서는 우린 그럴 일이 없는데 너희 걸 왜 우리가 긁어가니? 라고. 근데, 그거는. 맞대응을 했다는데. 사실 근데 그건 엔트로픽이 이제 레딧에 그거를 좀 과소평가하는 거기는 한데. 왜냐면은 약간 이제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이제 막 뭐 그런 SEO 이런 거에 그런 시대에 약간 레딧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쓰고 이제 정성 들여서 쓰고 약간 이제 광고 이런 거 안 바라고 정성 들여서 쓴 정보를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제 레딧은. 특히 이제 구글 검색으로 뭘 해보면은 이제 다른 데는 막 진짜 광고 무슨 좀 낚시글 뭐 이런 거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데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AI 이제 그런 애들도 이제 정확한 정보를 얻겠다고 이제 나름 정확한 정보를 얻겠다고 이제 레딧을 어떻게든 이제 크롤링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카카오톡 이제 챗GPT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채팅 탭에 보시면은 그 그룹 나눠놓은 것 중에 또 저희가 기존에 나눠놨던 그룹 말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챗GPT라고. 그걸 누르면 챗GPT가 연결이 되고요. 카카오톡 기반으로 만들어진 GPT가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챗GPT를 구독을 할 수도 있어요. 월 29,000원이었나? 뭐 그 가격에 플러스를 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도 요금제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챗GPT 계정으로 그냥 GPT를 호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 카카오에서 만들어 놓은 MCP들이 있어요. 그 MCP 서버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마 오늘 업데이트 됐을 건데 오늘 보니까 그 은행 이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엄마한테 돈 얼마 보내줘. 맞아요. 네, 카카오뱅크에 있는 그걸 연결해서 엄마한테 돈 얼마 보내라고 하면은 요 어시스턴트가 알아서 잘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왜이긴 한데 네. 이제 핸드폰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되죠. 이제 카카오톡 켜가지고 민혁이한테 나한테 얼마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내버리면 네, 남의 돈을 그냥 쓱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약 기능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 추천 기능은 원래 있었는데 이게 조금 개선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 탭 복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4분기라는 말을. 5천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개발과 품질 보증을 위한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그걸 적용하기 전에 이거 왜 이 생각은 안 했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많은, 네. 생각이 드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 얘기인데, 애플이 이제 시리의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미나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네. 합니다. 1년에 1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거 이제 10억이라고 그랬죠. 10억 달러를 캐시백을 하는 거죠. 구글이 매년 내는 검색 그거에서. 그러네. 캐시백 하는 거죠, 캐시백. 주고받는. 돈이 돌고 돈 되니까요, 그런 여러분. 의미네요. 그래서 요 제미나이는 또 그 애플 인텔리전스 전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돼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 거기에서 서버에, 이제 구동을 하고요. 네, 그 서버에서 구동을 하고, 이제 시리 기능 중에 일부는 그냥 애플 자체 모델이 계속 돌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미나이 모델은 이제 뭐 요약이나 계획 같은 거 짤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에서는 뭐 오픈 AI도 보고 엔트로픽도 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글이랑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제미나이 이제 챗GPT 지금 이제 시리에서 챗GPT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미나이도 부를 수 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애플 인텔리전스랑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업데이트된 제미나이로 업데이트한 시리는 내년 봄에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26.4일 것 같아요, 업데이트는. 애플에서 계속 모델을 개발은 하겠죠? 네, 아마 이거랑 별개로 한다는 것 같아요. 계속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같고, 아마 뭐, 다른,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제미나이 빼고 다시 얘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애플에서는 당연히 구글 제미나이로 돌립니다라는 말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냥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실은 블루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 바로 애플 M5 제품들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것도 좀 시간이 꽤 됐죠. 이미 아이패드 프로는 이미 나왔고요. 지금 맥북 프로는 지금 예약받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해외를 다녀온 거라서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M5 칩에 대한 간단한 기호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님. M5 칩은 뭐 사실 A19 프로의 M 버전이고요. A19 프로의 CPU가 이제 보통 M4 시리즈와 같게 이제 총 10코어 CPU 구성으로 8코어인가? 10코어 맞아요. 네, 10코어예요. 10코어 맞죠? 네. 10코어 CPU 구성으로 이제 확장돼 있고 거예요, 아마. GPU도 이제 A19 프로의 6코어 구성이 이제 10코어 구성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이제 A19 프로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A19 프로 때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코어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데스크톱 시장에 있는 X86 코어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의 코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성능 코어, 효율 코어 합쳐서 이제 10코어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이 정도의 전력 소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U 성능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칩이다. 지금까지 M 칩들이 이제 그래 왔던 것처럼 사실 이제 M4, M5 오면서 싱글 코어 성능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제 그런 CPU 쪽의 우위는 여전히 있고 A19 프로에서 이제 좀 크게 바뀌었던 게 GPU 아키텍처도 꽤 크게 바뀌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아이폰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맥 플랫폼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N3P 이제 새로운 공정으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오는 성능 이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나 그 AI 가속기가 새로 들어가면서 AI 성능 이런 게 이제 크게 늘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아이폰에서도 중요하지만 맥에서 조금 더 중요한 특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M5 같은 이제 엔트리 레벨의
M5보다는 아직은 발표가 안 된 M5 프로, M5 맥스 같은 프로 레벨의 칩에서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변화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M5는 어디까지나 기본형이긴 한데 이 기본형에서도 이제 좀 M4에 비교해서 좀 상당하게 좀 성능 발전이 꽤 컸다라는 걸로 굉장히 좀 고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탑재한 제품이 지금 총 3개가 나왔어요. 당연히 아까 이제 얘기한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맥북 프로, 비전 프로, 이렇게 프로네. 3개가 나왔고, 다 하드웨어 자체는 거의 사실상 이제 이제 그 전 세대, M4 아니면 M2를 빼고 M5를 넣었다로 거의 귀결이 되는 제품들이고, 네. 그 와중에 프로인가에는 SSD가 거의 2배 이상 빠르다. 그것도 있고, 그런 개선점이 또 있고요. 그 와중에 이런 루머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이제 베이퍼 챔버를 넣을 거다. 그러니까 애플이 조금씩 이제 그 발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요번에도 M5 테스트를 해보는 와중에 조금 M5를 단 맥북 프로에서 좀 스로틀링이 좀 감지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런가요? M5가 액티브 쿨링을 해도 스로틀링이 생길 정도 열이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맥스텍 쪽에서 좀 얘기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 발열이 스로틀링이 걸린다고. 그래서 맥스텍이 유튜브 채널 MAX 텍 애들 맥스텍 애들 나올 때마다 벤치마크 엄청나게 돌리는 애들인데 그게 있었대요. 스로틀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걔가 맥북 프로가. 잠시만요. 어딨냐? 시네벤치에서 좀 서멀 스로틀링을 좀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코어 이게 이제 M4랑 이제 M4보다 이제 싱글 코어랑 멀티코어 속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멀티코어 개수만 이제 이제 성능 코어의 그거만큼 이제 이제 배수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M4만큼 안 나온다인 것 같아요. 이제 M5가 M4만큼은 안 나온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걔 같은 이제 지금 기본형 프로 같은 경우는 펜이 하나잖아요. 이제 프로랑 맥스 칩 들어간 애들은 이제 2개인데 얘는 이제 하나만 들어간 상태라서 그거가 이제 그걸 못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맥북 에어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어차피 사실 맥북 에어는 그렇게 계속해서 뭘 돌리는 용도의 그게 아니라서 솔직히 펜이 없어도 그냥 맥북 에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단타적으로 이제 잠깐 웹브라우징 아니면은 모드 프로세싱 이런 거 가끔씩 이제 사진 편집 이런 거 하는 좀 라이트한 그거라서 사실은 약간 오래 사용해서 이제 열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프로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기본형 칩을 탑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네. 제가 방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M5로 오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M4 때부터 이제 그랬고 이제 M5도 비슷하다인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4 때부터 CPU 싱글코어 성능이 한번 크게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톱 라인업 예를 들어서 이제 AMD의 9950X 요런 데 들어가는 CPU 코어 5GHz짜리 CPU 코어보다도 이제 단일 코어 성능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정도 성능이 이제 이 정도 전력으로 나오는 게 신기한 거지. 이제 그 정도 절대 성능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열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특히 막 좀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맥북 에어도 그렇고 아이패드 프로도 이제 이거를 펜 없이 돌리긴 하니까 열에 대한 그러면 이제 서멀 스로틀링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가겠죠. 에어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아이패드 프로도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서스테인 돌릴 일은 잘 없나? 지속 성능이 하긴 걔도 지속 성능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긴 하죠. 아이패드 프로도 생각보단. 하여튼 그렇고, 비전 프로는 비전 프로고요. 비전 프로는 사실 그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밴드가 하나 추가가 됐죠. 듀얼 니트 밴드가 추가가 됐는데, 후기들 들어보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것보다. 저도 옛날에 사실 비전 프로를 한번 빌렸었거든요. 저도 연초에 잠깐 빌렸었는데, 그때 싱글 밴드로만 하느라고 진짜
진짜 안 맞아갖고, 저는 밑에, 이게 뭐, 저도 빌린 거니까, 뭐, 라이트 C를 뭐, 제가 뭐, 따로 제 거를 하나 산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서, 그, 밑에서는 빛은 다 새어 들어오지, 얘는 제대로 고정이 안 되지, 아주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진짜. 근데, 그러면서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뭐, 그렇고, 혹시 그 M5 세대에서는 과연 우리가 맥 프로에 비견되는 그 칩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익스트림인지 뭐식인지 하는 그런. M5 프로랑 M5 맥스 공개까지를 봐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뭐 루머대로 그 새로운 패키징 기술이 M5 프로랑 M5 맥스에 들어가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M5 프로랑 M5 맥스 발표되는 거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일단은 뭐 울트라까지는 여전히 뭐 나온다는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패키징의 사실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칩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뭐 칩 단가도 줄이고 뭐 수율은 높이고 이니까 참. 근데 또 그 패키징 비용이 비싸서 그 시- 단가가 내려가는 걸 아마 상쇄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수율만 높아져도 그래도 일단은 성공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마 그 SYC를 정말 쓴다 그러면 그거 단가가 이제 수율이랑 그 면적으로 얻은 장점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할 것 같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구현이 어렵던 거를 구현이 가능하게 해준다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엔. 네. 요번에 스냅드래곤 요번에 젠5인가? 뭐 나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걔도 만만찮은 활용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꽤 뜨겁게 돌린다. 거의 너무 뜨거워서 젠4랑 거의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걔는. 뭐 좀 스냅드래곤이 좀 드디어 애플 실리콘을 좀 따라잡나 했더니만 이게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 칩이나 이제 그런 애들 다 확실히 발열이 이제는 문제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걔도 그렇고, 이제 A19도 이제 뭐 물론 공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아이폰 17 프로에다가 페이퍼 챔버를 깔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확실히 다시 또 열의 문제가, 이게 아무래도 좀 공정의 그게 한계가 확실히 있는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거죠. 그 애플이 더 이상 압도적인 공정 우위를 가지지 못하게 됐다는 게 이제 근본 원인에 가까울 것 같고, 옛날에는 이제 애플이 뭐 한 세대, 뭐 심하면 막 두 세대 가까이 차이 나는 공정을 썼으니까 그런 이제 열 관련된 그런 거를 안 하더라도 이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공정에서 스냅드래곤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 공정의 차이가 사라진 만큼 방열 솔루션의 차이를 이제 없애야죠, 애플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구독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뚜콘점미 /캐스트 /239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기사 딱 정리해 놓으니까 뭐 궁금하신 기사 있으면 오셔서 들어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님 연말 바쁘신가요? 미리 좀 이제 슬슬 연말이에요. 나 이제. 그러게요. 예, 연말 스페셜도, 또 해야 되는데, 땅콩이 올려나 모르겠네. 땅콩이, 뭐, 물어보고. 연말에, 이게, 사실, 그런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연말에 좀, 그래도 좀 한가하셔야 되는데, 블루님은 연말에도 바쁘셔가고. 하셔야 되니까. 아니, 뭐, 그때 가서 보고요. 일단은, 네. 또 12월 저희 늘 하듯이 크리스마스랑 신년 사이에 어느 때 언저리 하겠죠,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 목요일인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하면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참, 어워즈가 아주 개판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게 참, 올해 사건이, 네. 아니, 어떻게 통신 3사가 다 털리냐고. 그것도 안 다뤘네. KT 결국은 뭐였지? 유심 전면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SKT에서 도망쳐서 KT 오신 분들은 여기서 또 날벼락 맞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 유플러스도 또 뭐 있다 그랬는데 유플러스도 좀 저 해킹 정황이 있다 그랬었는데 참 진짜 가지가지들이 아주 그냥. 뭐 하여튼 사건도 많았고요. 이제 슬슬 후보 정리 좀 해야겠다. 미리 좀 올해는 좀 미리 좀 하려고요. 제가 워낙 이게 또 워낙 많으니까 또 미리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진짜 그러네요. 무튼 그렇고 브루님 오늘 올라오셨다 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네. 아니 올라오시자마자 또 여기 들어오시느라고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브루님 뭐 또 네네네. 출근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 와중에. 아니요. 오늘 쉬시죠. 오늘은 쉬시죠 오늘은. 자고 이제 내일 또 할 일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오늘은 쉬셔야 돼요.